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금발레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퉁이님? 네, 안녕하세요. 투이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정말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이사이 잘 어떻게 배치하시면 네. 한 3일 이상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이번 주에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고양 신전 정주행을 해보시는 것도 네, 맞습니다. 방구석에서 네. 네. 방콕이 최고예요. 네, 아니 드라이브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드라이브도 근처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가 많이 그렇게 해서 막힐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피곤하면 바로 들어와서 방콕을 하는 걸로. 네, 직장인들에게는 휴식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고양이 발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이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잠퉁이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들로 가득 찬 포토에세이가 있대요. 정말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뭐예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우리 팟캐스트 이름하고 똑같대요. 이런 우연히 고양이 신전. 고양이 신전. 거기에 트위가 그린 그림도 실려 있다면서요? 정말요? 네. 그럼 트윈이 그림을 보고 싶으면 네. 이 포토에세이를 사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포토에세이 고양이 신전. 자, 지난 시간에 발톱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죠. 네. 네, 목욕 얘기를 한 다음에 한 가지. 네. 자, 요즘에는 후기가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네. 고양이 그림에 너무 귀엽다 이런 말 적어 주시면서 네. 괄호 열고 후기를 달아주셨어요. 와. 명화리님,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리명화님, 리명화님. 네. 며칠 전 고양이 목욕 관련해서 방송해 주신 거 덕분에 근심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심이 들으셨어요? 네, 근심이 들으셨나?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근심을 하나 덜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명화님, 네, 네, 리명화님 아니고 네, 리명화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목욕 때문에도 고민들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되었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말해 저도 좀 귀찮은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서로 그럼... 안 좋다는데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귀차니즘 2탄이 되겠네요. 네. 발톱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항상 뭐 구성이 똑같죠. 트위님은 발톱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고깃집을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이제 의견을 가끔씩 나눌 때 네, 옛날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잠퉁이님께 들은 것 같아요. 네, 가장 고양이는 와일드하게 네, 크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사람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본성을 이제 지켜주는 그게 그렇죠. 이제 더 사람도 행복해지고 고양이도 행복해지는 그런 거다.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그런 덕분에 저는 발톱도 깎지 않습니다. 정말 길게 말씀하셨지만 안 깎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땐 좀 깎았어요. 사실 솔직히 네, 말해서. 네, 네, 네. 너무 많이 긁혀서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말씀해주신 트위님이 생각하신 인간과 고양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한 삶의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트위님은 저런 어떤 선을 정하신 거고요. 어렸을 네. 때는 새끼 고양이일 땐 깎아주고 네, 조금 자라면 안 자른다. 네,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표방하는 어떤 철학이랄까요? 고양이가 네. 살아가는 방식이 최대한 자연적인 상태에 가까운 거긴 해요. 네, 그 독일의 어떤 그 동물복지 농장을 보면 네. 돼지를 되게 넓은 어떤 곳에 방목을 한대요. 일단 돼지를요? 돼지를 방목을 하고 밥을 주는 우리는 정해져 있대요. 오,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천장에 네, 파이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네, 그리고 바닥에는 짚이 가득 쌓여 있고 네, 그 여러 개가 지나가는 파이프에서 사료들이 조금씩 네. 하늘에서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떨어진대요. 오, 근데 그 꼭 지푸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만 네네. 떨어지게요. 전체가 짚인 거죠. 밥 먹는 곳은. 예, 예. 그러면은 집 사이로 사료가 하나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코로 이렇게 바닥을 파서 예. 하나씩 주워 먹는 거래요. 어머, 그게 이제 돼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코로 바닥을 땅을 파가지고 뭘 그렇죠. 먹는 근데 그걸 그 재현한 지푸라기 거라고 밑에는 하더라고요. 흙이 아마 있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시멘트는 아닐 겁니다, 그죠? 네, 아마도 네. 거기까지 잘 코가 모르겠어요. 닳잖아요. 그러면. 네. 예.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가축 결국 나중에 잡아먹는 돼지들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자연스러움에 맞춰서 네. 사육 시스템을 맞춰준 거죠. 꾸며준 거죠. 예. 뭐 반려동물이 하다못해 독일에서는 이제 가축동물도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네. 반려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네. 고양이 본성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쪽에 많이 좀 집중해서 네. 좀 삶의 방식을 꾸리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발톱 얘기 저는 발톱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 예전에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집사일 때는 네. 발톱 매니큐어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발톱 매니큐어 요즘엔 없죠. 못 보셨죠?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고양이들 발톱을 꺼내놓고 일종의 그냥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인 고무. 네. 그걸 이렇게 담궜다 빼서 한 1분, 오, 2분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네네. 담궜다가. 네네. 아, 네네. 담궜다 빼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 1분, 2분 버티면은 뭐 이제 굳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 이상하게 잔인하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둥그러지고 네. 효과로 보면 네. 긁히질 않는다는 거죠. 네, 저는 그냥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네. 뭐 레진이라고 하나요? 그저 뭐죠? 치과에서 이제 이 네네. 본뜨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무해하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런데 먹어도 무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먹어도 무해하다고 주장은 했었어요. 정말요? 고무인데? 고무 종류겠죠. 제 먹을 느낌은. 수 있는 고무 종류가 있나? 네. 근데 그게 되게 딴 것보다 예쁘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막 특히나 까만 발, 컬러풀하죠. 네, 까만 발 가진 애들이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 매니큐어를 한다든지 네. 되게 뭐 좀 컬러 엣지를 줬달까? 네. 발톱도 문제 해결되지? 네. 거기다가 이제 예쁘기도 예쁘기도 하고. 하지? 저도 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네. 예전에 그 뭐랄까 철학 없이 그냥 이제 할 때는요. 막 그땐도 새로운 물품들이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네네. 요즘엔 저는 파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고양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발을 눌러주고 있어야 되니까 발톱 나오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애들 정도면은 네. 그렇게 얌전한 애들이면 발톱 갖고 문제를 안 겪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발톱에 문제가 생긴 애들은 되게 활발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인데 네. 그거를 매니큐어를 이제 착용시켜주는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계속 잡아 뜯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렇게 해주면 성질 들어온 애들은 이로 물어서 뜯는다 그러더라고요. 뽑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을. 네. 그런 것처럼 발톱 때문에 고민하시는 집사분들 참 많으시죠. 네. 우리 유리 멘탈들. 네. 자, 그래서 우리 발톱 보돌보돌 유리 네, 멘탈들. 보들보들 유리 멘탈님들. 네. 많은 분들이 발톱은 꼭 깎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발톱을 깎는 요령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위님이 발톱 깎는 요령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손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손 끝을 누릅니다. 네, 그럼 발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냥 깎습니다. 어디까지 깎는지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우리 손에도 보면은 네. 이렇게 하얀색 되어 있는 부분까지 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살이랑 붙은 부분이 우리가 핑크빛이 돌죠. 네,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그 경계선이 보여요. 네, 비유 좋다. 네, 네. 그런 것처럼 깎아도 되는 부위. 네. 머리로 치면은 뿌리가 아닌 네. 나와 있는 바깥 부분. 네, 그 부분까지만 깎는 거죠. 네. 살이랑 붙어 있지 않은 영역. 야, 이거 오디오로 듣기에는 최고의 비유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손톱 보면 그 바깥쪽으로 살 바깥쪽으로 나간 건 허옇잖아요. 네, 경계가. 그렇죠. 그리고 살이 다 있는 부분은 빨개요. 핑크색이에요. 네. 그게 핑크색인 게 혈관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빨갛지 않은 흰 부분만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끝에 조금 작게 자릅니다. 네, 끝에만 네. 따는 느낌으로 살짝.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둥글리기 느낌으로. 네. 그렇죠? 지난번 목욕도 그랬죠. 네. 발톱 깎는 요령도 이게 다입니다. 그렇죠. 발톱 깎기 종류를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저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할 경우에는 네. 모든 저항하는 건 이제 수건으로 감싸기라든지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저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목을 잡아서 가만히 움직이게 합니다. 못 움직이게. 그렇죠. 못 움직이게. 네. 그런 다음에 손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목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나 보죠. 목을 한번 잡아만 주면. 그렇죠. 그러다가 또 움직이면 또 진짜 목을 착해. 한번 잡다가 다시 네. 놨다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가 계속 움직이면 목 계속 목을 잡을 잡는다? 테야. 뭐 이런 거죠. 네. 협박. 그렇죠. 저희 둘째가 좀 그런 편이고 네. 첫째는 뭐 그냥 뭐 익숙합니다. 그냥 좀 아이 싫은데 아이 헤헤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깎는 이유가요. 네. 그
손톱이 워낙 얇아서 네.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좀 긁히고 네네. 그리고 손톱을 다룰 줄을 몰라요. 네. 넣을 줄을 몰라요, 잘. 항상 나와 있죠. 예, 네네. 항상은 아닌데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주 악갱이 때는 항상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항상 나와 있었구나, 걔가. 네네,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긁히니까 제가 네. 너무 다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살아야 되니까 네. 조금 이렇게 깎았었고 네. 그렇게 깎으면 좀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뭐죠? 손톱이 깎인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네. 그러면 손톱을 잘 안 내밀게 되더라고요. 음, 손톱을 숨기게 되나. 예. 깎이기 싫으니까 집어넣고 그렇죠. 있는 나 느낌. 손톱 없다? 뭐 네. 이런 느낌. 나 그래서 없다? 그렇죠. 그런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훈련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안 내밀어요. 네. 그냥 제가 필요할 때 뭐 손톱 긁을 때 이럴 때 말고는 네. 어디 올라타거나 이렇게 할 때 네. 그럴 때 그리고 저한테 뭔가 의사를 꼭 전달하고 싶을 때 콕 찍거나 이런 거 하죠, 한 번씩. 네네네. 일부러. 네. 그런 거 말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저 트윈님네 댁은 별로 좋은 예는 못 돼요. 아, 그래요? 항상 보면 너무 착해요. 아, 너무 착합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발톱 깎는 요령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기가 너무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아, 네. 고양이 발톱 깎는 요령은요. 네. 제일 쉬운 게 네. 잠잘 때 깎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협조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깎느냐는 부분이 네. 제일 쉬운 것이 잠잘 때 깎는 거예요. 아, 근데 잠잘 때 깎으면은 분명히 잠이 깨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 전 그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려고 하는데 네. 내가 자기만 하면 손톱 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잘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너무 예뻐서 네. 만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제 상태가. 그럴 때 조금 만지지만 거의 안 만지려고 노력해요. 세상에서 제일 괴롭히는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 예, 참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게. 아,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닮는다고 네. 제가 잘 때 이쁘다고 자꾸 만지니까 제가 잘 때 네. 계속 올라타는 거예요. 계속 꾹꾹이 하면서 막. 네, 그래서 꾹꾹이까지 좋지만 어쩌면 계속 잠을 깨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잠을 잘 때는 이제 존중해준다. 뭐 네. 이런 느낌을 하니까 왠지 네. 얘네들도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요즘 잘 때 건들지 않거든요. 네, 그건 같이 늙어서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저의 짧은 경험으로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로 그런 거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둘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명히 트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18시간 동안 자기 때문에 그 18시간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방해받았다고 해서 불안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근데 한 번에 못 깎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안 하려고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깨워요. 그렇죠. 손톱 깎을 거야. 얘기를 해요. 손톱 깎는다? 보여주고 네. 손을 내밉니다. 그런 식으로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깎으면 네. 잘 때 깎으면 한 번에는 못 깎죠. 아, 한 번에 한 손 깎으면 잘 깎는 거고 네. 이제 돌아가면서 한 4번 정도 시도하는 거죠. 4일에 걸쳐서.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네네. 저는 제 위주로 좀 키웠기 네. 때문에 네. 한번 마음 잡았을 때 그냥 다 합니다. 네. 근데 가끔 그건 있어요. 막 아빠 발톱은 정말 깎기 싫어하더라고요. 싫죠. 네. 예, 아빠 발가락이 특히 좀 이상하게 네네네.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 발톱은 조금 늦게 깎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방법은 네. 아주 아기 때부터 발을 많이 만져주고 네. 특히나 턱을 쓰다듬어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네. 기분이 좋을 때 자꾸 발을 만져주라는 게 있어요. 네네. 발톱을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눌러주고 네. 그리고 발톱도 만져주고 이렇게 어렸을 네. 때부터 버릇을 들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시도는 많이 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요. 저는 구석구석 안 예쁜 데가 없어서 네네. 똥꼬 만지는 거 말고는 열심히 했거든요. 네. 똥꼬 만지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석구석 안 예쁜 데가 없어서 다 네. 이렇게 다 만져서 하다못해 눈과 코 사이 쏙 들어가면 그 부분도 좀 만지고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발도 보면은 손톱이 들어가 있는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네네. 그 손등과 그 중간경계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것도 좀 이렇게 눌러주고 네.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손하고 꼬리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본능인가 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고양이들한테. 네, 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고양이들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네. 얘네들은 사냥꾼이에요. 네. 보통 포식자라고 하죠. 외로운 사냥꾼이죠. 외로운 사냥. 띠리리. 그러니까 그 아무리 작고 귀여워 보여도 예, 사막의 작은 맞습니다.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 굴리고 노는 거나 우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귀여운 거. 네. 예. 그게 야생으로 가게 되면 네.
쥐를 굴리고 놀죠. 그렇죠. 새를 잡아먹고. 네. 네. 그리고 우다다에서 잡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냥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건 쥐나 새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쥐와 새의 입장에서 이러는 네. 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거인이죠. 거죠. 거인. 네.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귀여워 죽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개들 입장에선 굉장히 진지하고 네. 고양이 입장에선 정말 자기 수련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사장꾼으로서의 자부심 있는 고양이에게 예, 사장꾼이요. 네. 또 발음. 네. 네. 무기를 빼앗는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자존감의 상처는 뭐 상당한 거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리 만져도 네. 적응을 못하고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애들도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네. 그 예쁜 말랑말랑한 발바닥이나 네. 그런 거는 좀 가끔 만지죠. 그거 만져도 돼요. 예. 발바닥 여기 젤리 같은 경우는 네. 애들 많이 근데 뭐랄까요? 간지러운가 봐요, 그게. 간지럽긴 해요. 예. 간지러워하는 그러니까 것 최대한 가만히 있어 주다가 나중에 네. 너무 귀여워서 계속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하면은 발 빼죠. 살짝 빼요. 예, 그 살짝 빼요. 간지러 뭐 이런 느낌. 예, 간지러워.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뭐랄까요? 발톱을 꼭 깎아야 되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사실 둘째 같은 경우는 거의 깎아본 적이 없어요. 네. 몇 번 깎아보긴 했는데 네. 정말 드물게 깎았고요. 네. 거의 없어요. 네네. 첫째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깎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네. 손톱 깎는 주기마다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제 손톱도 잘 안 깎는 입장에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첫째는 그걸 많이 해서 그런지 손톱을 굉장히 관리를 못했는데 네. 이제는 관리를 잘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또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 입장에선 편한데 네. 손톱을 깎지 않았어도 그냥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네. 그 손톱이 네. 저희 집 애들은 손톱을 깎아놓으면 더 미친 듯이 스크래칭을 하거든요. 날카롭게 다시 하려고요. 다시 빠르게 날카롭게 만들려고 네. 손톱을 계속 저도 주기적으로 깎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손톱을 깎으면 깎을수록 깎는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렇구나. 그리고 애들이 하루 종일 스크래칭만 해요. 네. 내 손톱을 찾아야 해. 막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참 둘째는 특히나 제가 손톱을 네. 좀 안 깎게 되는 이유가요. 네. 지금 첫째는 당연히 안 깎지만 네. 둘째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네. 클라이밍을 좋아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스크래처 중에서 벽에 네. 붙일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놨더니 거기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손톱으로 네. 자꾸. 네. 그러니까 그걸 깎아버리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첫째도 네. 또 깎을 수가 없는 게 둘째를 안 깎았는데 첫째 걸 깎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깎게 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네. 저도 계속 안 깎다 보니까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또 느꼈어요. 네. 네.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엑스맨 중에 울버린이라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손 사이에서 무슨 낫이 나와요. 네, 맞아요. 낫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네네. 아만티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네네. 벽도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울버린한테 이걸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냥 울버린이 아니죠. 평범해지죠. 그냥 힘만 쓴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깎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깎으면 바로 회복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발톱을 안 깎았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네. 보통 그 집안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죠. 네. 근데 발톱을 깎다가 네.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네. 고양이들이 정말 이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불안한가 보다. 네. 그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땐 네네. 상처가 생기는 거에 비하면 네. 사람이 잠깐 상처 생기면 뭐 솔직히 네. 아기 때 제가 많이 긁혀서 싫어서 그랬는데 그때 네. 생긴 상처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흉터가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발톱 깎은 다음에 생긴 상처 있잖아요. 네. 그건 흉으로 남기 되게 좋아요. 그런 적은 있어요. 네. 뒷발톱이 굉장히 힘이 세요. 네네. 근데 깎으면은 그게 굵어지거든요. 네, 굵어져서. 네. 예, 그 상태에서 저도 뭔지 알아요. 거기서 점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발목에 제가 좀 있는데 네. 그 자다가 이제 쩍 긁혔어요. 네. 퍽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뒷발로 탁 걸으면서 점프를 네. 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크게 다쳤는데 그렇게 되면은 긁게 굵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발톱을 깎았을 때 굵어진 발톱에 이렇게 쫙 핥혀지면 네. 그건 거의 흉터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날카롭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얇게 되거나 안 얇게, 보이거나 네, 네. 안 생기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웃긴 얘기지만 네. 그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깎인 발톱에 상처 생기면 흉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성묘 같은 경우는 네, 뭐 사람 아기를 대할 때도 네, 손톱을 잘 넣고 이게 예쁜 손반망이로 콩콩콩 이렇게 하거나 뭐 네. 꾹꾹이를 해도 조금 네, 손톱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조금 조절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사람 아기한테는. 네. 근데 아무래도 아기 고양이 입장에서는 네, 아기 아기를 대할 때 네, 네, 그 네. 부모된 입장에서는 네. 혹시나 내 아기 어떻게 피부 다칠까봐 그렇죠. 걱정이 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조금 웃기지만 네. 아기 고양이 때는 발톱을 깎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아기 고양이 때는 무슨 네. 바늘처럼 얇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살짝만 스쳐도 미세하게지만 살짝 스크래쳐가 네, 생겨요. 네. 예, 그런 그리고- 부분이 좀 걱정이 되니까 네. 네. 아기- 힘이 어차피 없으니까 깎아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때는 그렇게 막 그 발톱을 깎는 게 애기들은 되게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해요. 싫으면 싫다고 되게 이렇게 딱 표진하지만 네. 그걸 마음에 남겨두고 문제 행동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어릴 때는요. 네, 아기 그렇죠. 때는, 아기 네네. 고양이일 때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배우기 전까지는 발톱을 잘 못 놓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못 배워 먹어서. 네. 특히나 집에서 태어나고 길냥이 생활 안 하는 애들은 네. 발톱 안 집어넣고 계속 또각또각 이제 하이힐 소리 내면서 걸어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른이 성묘가 돼서도요. 그러니까 못 배워 먹은 아이들의 특징이 네, 손톱 못 넣는 거랑 네, 똥꼬 못 닦는 거 그리고 물을 잘 마실 줄 모르는 거 네, 네, 계속 네. 킥거리면서 마시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고양이 때는 뭐 아주 아기 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조금 그럼요. 크분한 아주 아깽이 때는 그럴 그 필요가 혈관 없으시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거 자르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네. 다쳐요. 큰일 납니다. 네, 뭐 네. 한 3, 4개월 되는 악갱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는 좀 얘들이 너무 활발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쵸. 부분적으로 깎아주실 필요도 있는데 그것도 한 1mm 더 안 깎아야 맞아요, 될걸요? 맞아요. 그냥 끝만- 정말 날카로운 끝만 날리는 것만 거예요. 날리는 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거까지는 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성묘가 되고 나면 특히나 네, 그러면 사실 뭐랄까요 인간적인 대화로 그렇죠. 안 서로 돼. 네, 인간적인 대화로 좀 말리시는 게 네. 낫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뭐 계속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은 혼내기보다는 데려와서 거기 내리거나 계속 네. 그런 식으로 해야죠. 감정 없이. 사람 좀- 아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발톱 깎기 되게 쉬운 고양이들이 있어요. 네. 딱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병원 가면 발톱 깎기 되게 쉬워요. 우리 집에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애들이 병원 네. 가면 얌전히 이렇게 발톱 깎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동공 커져서. 겁을 예. 먹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발톱 네. 깎기 쉬운 아이들이라는 것은 네. 다 관찰해 보면 표정들이 다 얼어 있어요. 네. 그리고 워낙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진 고양이들이에요. 네. 그런 고양이들은 아프기도 좋고 네. 그리고 약간 심리적인 문제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되게 쉬워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가 되기 쉽겠네요. 많이 억눌린 그렇죠. 많이 억눌린 고양이들은 협조적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협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양이를 억눌린 고양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네. 발톱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네. 단지 지난번 방송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위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번씩 관찰은 해주셔야 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 못 가서 오히려 네. 손톱이 과하게 발달이 돼버리면 네. 그거를 그 젤리를 누르면서까지 젤리가 파고드는- 찔려서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거나 그럴 때 아파해요.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파고들어서 네. 그런 거 딱 눈에 딱 보여요. 고양이형 내성 발톱이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럴 때는 그러기 전에 잘라줘야 돼요. 그럼요, 되도록이면. 그럼요, 당연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하려고 보이는 이미 상태가 이상해요. 보면 네, 딱 네, 네. 굽어가지고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죠. 그쵸, 찌를 것처럼 생겼어요. 네. 네. 그거는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사실 못 배워 먹은 고양이들이거든요. 네. 엄지 발톱이 많이 그렇게 되는데 네, 엄지 발톱이 그랬어요. 잘 안 갈리니까 엄지 발톱이 네, 네. 안 갈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고양이들 손톱 소지하는 거 보면은 네.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네, 각자 뭐 하나씩 이렇게 다 하거든요. 잘 뽑고 네, 뭔가 네. 안 뽑히면 막 계속 물어뜯고 네, 손톱을 뽑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네, 네, 네. 뭔가 간질간질한 건지. 네. 근데 저희 첫째는 그런 네. 게 없어요. 껍질 보통 바깥쪽 탈모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네.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네. 손톱 깎는 요령은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핏줄이 통하지 않는 손톱 네. 부분만 하얀 부분만 자르시라는 점. 그냥 1mm, 2mm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성면은 한 3mm 네. 겨우 될랑말랑. 네, 2mm 정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핑크 부분이 보여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네, 두꺼운 그런 약간 핑크빛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손톱 진한 애들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더 조심해야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네. 뭐 잠잘 때 깎는 요령으로서 그냥 노하우로서 잠잘 때 하나씩 이렇게 깎아주시는 방법. 네. 깎기 힘든 아이는 네.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네. 깎는 요령은 말씀을 드렸으나 네. 근본적으로 손톱을 깎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여전히 선택의 몫이라는 점. 네. 근데 안 깎아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괜찮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안 깎는 것이 걔네들한테 더 좋을 거라는 거. 네, 그죠? 그거는 저도 그런 저희들의 생각이 생각이죠. 네. 그리고 안 깎았을 때 생기는 그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 네. 그런 부분은 네. 저희가 안 깎는 걸 주장한다고 해서 매번 안 깎는다는 게 그럼요. 아니라 네. 네, 아이가 있다든지 네. 악갱이가 들어왔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부분 네. 순간순간으로 깎아 주실 수도 있고 네, 네. 조금 손톱을 다루기 전까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건 손톱을 깎았을 때 네. 분명히 억눌리거나 억압된 심정이 생기면 네. 고양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네. 다 오히려 그런다는 건 리스크로 아니고요. 치면은 손톱을 깎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네. 가능성으로 보면. 가능성으로 네. 보자면요. 뭐 그냥 얘는 안 들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겪는 게 오줌 테러예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만을 표현하기 딱 좋죠. 네, 불만 똥 표현이면 중간에 싸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저 잠통이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불 한가운데나 방 한가운데 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그냥 인터넷만 접하면 네. 손톱은 깎아줘야 돼요라고 하는 것들이 네. 꼭 그렇게 깎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사람을 위한 건데 네, 적당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면 네, 안 하시면 좋고 네, 만약에 좀 여건상 아기가 있다거나 그래서 네. 좀 조심시켜야 될 것 같으면은 아주 조금씩 하시거나 네. 악갱이 같은 경우는 좀 깎아주시면은 네.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을 좀 믿으세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묘나 성묘 이상 된 고양이들은 네, 실수가 아닌 이상은 네, 가족을 다치게 안 해요. 맞습니다. 네, 실수로는 다쳐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도 크다 보면은 막 사람 밀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예. 실수로 다쳤을 때는 깎은 발톱이 훨씬 더 흉터가 크게 오히려 나온다는 점. 그렇죠. 왜냐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갈 경우에 그럴 그렇죠. 때 다친다는 거니까 네, 그럴 때 좀 크게 다칠 수도 네. 있죠. 예. 근데 그래도 네, 조금 뭐 그냥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사실. 그리고 아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네. 딱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기들 좀만 크면 어차피 네. 뛰어놀다가 무릎 다 까져서 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상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 네. 상처 하나 없이 그렇게 하려는 거 네, 네. 그런 거는 어차피 아이 자체가 활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좀 마음을 크게 먹어보시는 것도 네. 강하게 키우시는 거죠. 그쵸. 아, 그리고 또 이제 고양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은. 애기는 알아요. 네. 봐줘요. 조심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봐주고 조심해요. 네. 근데 만약에 미스코리아를 이제 네. 데뷔 중이시는 아기 때부터 네. 제가 알기로 미스코리아 진출하려면 제가 어릴 때 듣는 네. 소식으로 네. 상처 하나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짓말이겠지. 그렇겠죠. 설마. 그거 어떻게 네. 알아요? 어떻게. 그 등에 상처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어서 네. 그런 소문이 있으신 거를 좀 받아들이자면은 여자아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조심시켜 주시자. 그렇죠. 조심시켜 주시는 걸로. 네. 음. 여러분들 이제 고양이를 좀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3초 만에 마치네요. 아, 그렇죠. 아, 잠깐. 근데 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고양이도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고양이들과 같이 사실 때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시냐예요. 네. 고양이들의 천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연에 맞춰서 네. 생활하실 것이냐 네. 아니면 굉장히 엄격하게 네. 엄한 엄마 아빠 집사가 될 것이냐를 네.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또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육묘나 요가도 네.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